최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연말에는 최고 20만 달러, 35년까지는 1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4일 파이어 시황입니다. 자, 간밤에도 신고가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S&P와 나스닥도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비트코인도 무려 신고가 돌파가 나와줬죠. 이제 9월에 대한 금리 인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빅컷에 대한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이 유동성 증가와 함께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도 2%가량 급등을 했고요. 이 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를 기대하면서 투자자들이 초대형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7에서 소형주로 자금을 옮기는 분위기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국채금리와 달러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제 유가까지 계속 떨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금리, 국제 유가, 달러가 동시에 내려가는 3저 호황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죠. 이 인하폭이 어느 정도일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9월 회의에서 0.5%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모델로 보더라도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1.5에서 1.75포인트까지 낮아져야 된다라고 압박의 멘트를 다시 한번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증시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가격 상승이 랠리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오늘 오전 기준으로 12만 3천 달러 선을 터치하면서 신고가 돌파에 나섰고요. 위험 자산 선호 확산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세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주요 배경으로 꼽힐 수가 있겠고요. 이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자 다른 기업들도 디지털 자산 보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러한 흐름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등 다른 디지털 자산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 리서치 플랫폼인 DYOR의 최고 경영자인 벤 커랜드는 완화된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현물 ETF를 통한 기관 참여가 강력한 상승 동력을 형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번 랠리는 단순한 개인 투자자 열풍이 아니라 자산운용사나 기업, 나아가 일부 국가까지 가세한 구조적 매수세가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자산 시장 분석업체인 테넥스 리서치도 현재 거시경제 환경이 위험자산 투자 확대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향후 변화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고래들의 엄청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가격 상승 이후 온체인 모니터링 업체인 웨일 알럿 같은 경우는 익명의 고래에 의한 대규모 비트코인 매수 활동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6,500만 달러에 달하는 5,400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서 대량으로 출금됐다고 합니다. 또 기관 투자자에 의한 매수 행동으로 추정된다라고 크라켄은 이야기를 하고요. 이 대규모 비트코인 출금은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커뮤니티 안에서 큰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단순히 기관이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하는 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장 관찰자들은 해당 거래가 단순 재배치를 넘어서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관찰자들은 이번 거래가 고액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의 실제 매수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대량의 비트코인이 이동되는 게 대규모 매수 활동을 암시한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목표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최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연말에는 최고 20만 달러, 35년까지는 1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면 비트코인은 금과 나스닥을 크게 웃도는 장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연평균 성장률이 42.5%로 나스닥이나 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성장률이 오는 30년까지 30%로 완만히 둔화될 전망이긴 하지만 여전히 금의 상승폭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의 가격 분포의 상단을 따라서 시나리오를 계산을 해보면 연말까지 20만 달러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상승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수요 측면에서도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도 가격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채굴자 생산량이 상장 기업과 ETF 매수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도 지금 디파이 쪽에 엄청난 대출 시장의 확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규제 완화까지 함께 이루어지면서 온체인 대출이나 차입 시장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온라인 대출 시장은 이번 주에 1000억 달러라는 이정표를 달성했는데 이 중 에이브가 시장 점유율 63.4%를 차지하면서 633억 달러의 TVL을 기록을 했고요. 이 모르포나 스파크 같은 경우도 각각 80억 달러, 76억 달러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대출 시장은 지난 2달 동안 49% 성장하면서 7월 초 668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급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가격 상승과 함께 이루어진 결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동안 2,470달러에서 4,700달러로 90% 증가했는데요. 많은 디파이 대출 거래에서 이더리움이 주요 기축자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역대 최고가에 근접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스탠다드 차타드는 연말 목표 가격을 7,50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연말 목표가를 기존 4,000달러에서 약 60%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최근 기관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증가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된 것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스탠다드 차타드는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또 스테이킹 보상 수요 증가 등에서 이더리움 강세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스테이킹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을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신고가에 근접한 상황이지만 지금보다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안고 있는 이더리움의 전망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이달 들어서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 대규모 보유자들의 대량 매집과 기술적인 반전 신호가 겹치면서 5개월간 이어진 약세장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최근까지 1억에서 10억 개의 도지를 보유한 주소들이 총 20억 도지코인을 추가 매집했는데요. 약 5억 달러 규모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대규모 매수세는 도지코인 가격이 단기 저항을 돌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고래 매집이 장기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또 기술적 분석에서도 강세 전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50일과 200일 이평선이 상향 교차되는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되면서 5개월간 지속된 데드 크로스 국면이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또 골든 크로스는 전통적으로 장기 상승 전환을 알리는 신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라나 기반의 디지털 자산인 봉크 같은 경우도 이 나스닥의 상장사인 세이프티샷과 함께 350억 원 규모의 전략 제휴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민코인이 전통 금융시장의 재무자산으로 채택되는 새로운 사례로 기록이 됐고요. 봉크 같은 경우는 이 세이프티샷과 함께 봉크 핵심 기여자들과의 제휴를 발표하고 이 봉크 토큰을 350억 원 상당의 수령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이사회 운영권은 봉크 핵심 기여자들에게 이양이 되고요. 핵심 기여자인 놈이 전략 고문으로 합류해서 토큰 매집과 블록체인 운영 자문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봉크 같은 경우도 지난 FTX 붕괴 이후로 솔라나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커뮤니티 주도로 발행이 됐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나스닥 상장사의 러브콜까지 받으면서 지속적인 상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안고 지금 파이어 차트에서는 어떤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지 파이어 차트로 넘어가서 시장의 분위기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의 도미넌스는 58%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대로 알트코인의 불장이 오는 걸까요? 도미넌스 60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58%대를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인 파이어 프라이스, 지난 1시간 동안 오른 가격들은 90%가 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인 지표로 확인해 보는 RSI 시그널 같은 경우는 57.57을 기록을 하면서요.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단기적으로도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도 72%가 여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가리키면서 시장 안에서는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먼저 차트를 놓고 체크를 해봤을 때 오늘 신고가를 돌파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파이어 라인 위에서 가격 형성을 해주고 있겠죠. 단기와 장기가 모두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단기와 장기의 저항이 맞물리는 12만 3천 달러 선에 딱 캔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크게 키워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롱에 대한 시그널 이후로 파이어 라인 위에를 계속해서 웃돌고 있습니다. 단기와 장기의 파이어 라인이 모두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저항선 4,800달러 선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장기와 단기를 모두 취합하는 부분은 4,700달러입니다. 그래서 4,700달러의 지지가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한마디로 달러 기준으로도 신고가 돌파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솔라나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큰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장기 모두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저항까지의 가격 룸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210달러 선을 돌파하고 해당 부분의 가격 지지가 나오는 것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파이어 라인을 지속적으로 횡보를 해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단기와 장기가 모두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와 장기의 중앙 지점인 3.3달러를 돌파해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PPI가 나오게 되면은 PPI 지표에 따라서 일시적인 가격 충격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CPI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잘 잡혀가고 있다 이런 힌트만 나와주더라도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금리 인하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강한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을지 저희는 내일 시장 정리해서 내일의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어 차트의 사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하단에 남겨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파이어 차트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롱과 숏에 대한 시그널과 함께 전반적인 추세 라인을 아주 쉽고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파이어 차트 문의는 아래 하단에 남겨드리는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시장 분위기 다시 챙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